저희 아까 들어오시기 직전에 킴킴님께서 호주에서 지금 예. 호주에서 시청을 하고 계신 것 같아요. 이기인 사무총장이 대만에서 쌍둥이 득표수 3천여 건 이상 발생했었다고 이번 뭐 사전 투표 이 겹치는 건 별거 아니다라고 하는데 사실일까요?라고 해주셔서 마침 이 오늘 방송을 열기에 상당히 좋아졌어요. 예. 보죠 뭐 그거. 근데 국장님 잠시만요. 낙원님께서 예. 대한민국 국민으로 살기 너무 힘들다고 하시네요. 제발 제대로 하자고. 국민이 개돼지도 아니고 게다가 우리나라 국민은 세계에서 가장 똑똑한 국민들인데 언제까지 속이려고 했냐. 미국인 친구들에게 우리나라 좌파들이 니들이 한국 전쟁 일으켰대라고 했더니 실제로 황현필 같은 그런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what the F의 그 F-word를 썼대요. 네. 참 와. 아유 나원님 고맙습니다. 네. 나원님께 코카 스패니어를 분양합니다. 내용을 한번 들어가 봐야 될 것 같아요. 예. 일단 국장님은 이 사태에 대해서 어떻게 보셨어요? 쌍둥이 투표. 네. 예, 지금 논란이 되고 있죠. 쌍둥이 투표. 예. 다음 그림 보여주세요. 예. 일단 그림부터 한번 보고 갈까요? 예. 이야. 이게 자, 지금 국장님이 이번에 자료를 만들다 실수하신 게 아니잖아요. 예, 이번 지방선거에서 저렇게 나왔습니다. 인천 송도 1, 2동이 같이 나왔고, 그 다음에 그 전남 광주 쪽에서 네. 무려 5곳에서 1등과 2등이 같은 표수가 나왔어요. 예. 그러니까 총 12개 지역구에서 이제 이상한 일이 벌어진 거죠. 아니, 야, 좀 전남에서. 예? 아니 저게 신기해요. 그러니까 인천은 저거 말고 또 있어요. 제가 좀 이따 또 보여드릴 텐데 인천은 저거 말고 또 있는데 유독 다른 광역도 있는데 인천하고 전남 광주 이번에 전남 광주 통합된 거 아시죠? 그랬죠. 전남 광주 특별시가 이제 7월 1일부터 통합돼 갖고 이제 하나의 광역으로 묶입니다. 민영배가 그러니까, 수장이 됐잖아요. 예. 그러니까 전남 광주하고 그다음에 인천하고 이 두 광역구에서만 저런 이상한 일이 벌어진 거예요. 국장님, 이거 아마 저랑 비슷한 감정 느끼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 분절을 해서 기사 등에서 본 적은 있어요. 따로따로. 예. 근데 이렇게 국장님처럼 딱 모아놓고 일목요연하죠. 이렇게 보니까 야, 이건 진짜 뭐 이런 게 다 있어 이런 생각이 드네요, 진짜. 그러니까 어쨌든 이렇게 쌍둥이 득표가 나오니까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한마디 했어요. 뭐라 했나요? 인천 송도 1, 2동에서 그 사전 투표 수가 1, 2 후보가 똑같이 나온 확률은 5억 9천만 분의 1이라고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그 5억 9천만이 장동혁 대표가 처음 이야기한 거군요. 5억 9천만 분의 1이라고. 네. 그런데 이제 장동혁 대표가 이런 얘기를 하니까 뜬금없이 이게 민주당도 아닌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가 나섰어요. 그러면서 이제 장동혁 대표한테 산식을 공개하라. 이러면서 뭐 가정도 분포도 내놓지 않고 결론만 외치는 것은 계산이 아니라 주술이다. 라고 비난을 했어요. 이게 도대체 왜 갑자기 이준석이 급발진을 하는지 이해가 되지 않는 대목인데. 뭐 아예 그 부정선거 반대에 아예 정점에 서 있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근데 어쨌든 간에 이준석은 장동혁 대표한테 저렇게 주술 운운하면서 산식을 공개하라고 요구했는데 그 근거로 자기는 이제 근거를 댔어요. 그 근거가 뭐냐면은 허명의 고려대 통계학과 명예교수의 주장을 들었어요. 고려대 통계학과 명예교수. 허명의 고려대 통계학과 명예교수가 이제 자기 페이스북에다가 글을 올린 거예요. 근데 이 허명의 교수가 뭐라고 올렸냐면은 송도 1, 2동에서 1위와 2위의 표가 일치하는 것은 수학적으로 자연스럽게 이해되는 현상이라고 했어요. 자연스럽게 이해된다. 그렇게 적었어요. 그러니까 이준석은 그 글을 인용하면서 그 허 교수의 글을 인용하면서 급발진을 한 거죠. 근데 제가 보기에 이상한 거예요. 도무지 자연스럽지가 않은 현상인데 허명희 교수가 왜 자연스럽다고 했을까? 이해가 됩니까? 안 되잖아요. 뭔 얘기인지 아직은 모르겠네요. 그래서 하도 궁금해갖고 제가 그 허명희 교수의 글을 찾아서 읽어봤어요. 어떻게 저렇게 말도 안 되는 결론이 도출될 수 있었을까 하고 제가 찾아봤더니 이제 허명희 교수가 한 건 뭐냐면은 A와 B 두 사람이 각각 동전을 10억 번씩 던지는 거예요. 독립시행. 동전을 10억 번씩 각각 던져갖고 이거를 이제 컴퓨터로 시뮬레이션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니까 이 앞면의 숫자가 똑같이 나올 확률. 그러니까 앞면이 똑같이 나오면 뒷면도 똑같이 나올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앞면의 숫자가 똑같이 나올 확률이 무려 1%에 달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10억 번씩 100번 던지면은 한 번은 그 두 사람의 앞면 숫자와 뒷면 숫자가 동일하게 나오는 게 한 번씩 나온다. 그것도 이상해요. 그렇게 이상해 갖고.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은 이런 이상한 주장을 허명희 교수가 하는데 이 허명희 교수가 누구냐면은 그
그 허준이 그 교수 아시죠? 필드상 수상했던 네, 필드상 예. 수상한 프린스턴대 교수. 예. 이 양반의 아버지라는 거예요. 예? 예. 그러니까 이제 허준이 하면은 이제 수학의 거의 우리나라의 최고 경리자죠, 최고 지금. 1인자잖아요. 예. 거기에 아들을 두고 그다음에 아버지는 또 통계학자로 고려대 교수를 지냈고 명예교수는 이제 이미 은퇴는 했겠지만 그런 사람이 이제 이런 주장을 하니까 사람들은 이거 진실을 따질 생각도 않고 그냥 믿는 것 같아요. 이게 국민의힘에서도 더 이상 이 얘기가 안 나와요. 이 권위라는 게 되게 무서운 거예요. 그럼 웃긴 게 그 윤 대통령의 부친께서도 그 응용통계학과인가 거기 교수셨거든요. 네. 그래서 거기 그때 관련해 가지고는 오히려 이 말이 안 된다는 얘기할 때는 그때는 권위에 기대지는 않았는데 이제는 근데 여기는 이제 이렇게 권위에 기대 갖고 그냥 이 허명의 교수의 주장이 사실로 받아들여지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누굽니까? 그럼요. 우리는 파봐야죠. 이게 진짜인지 아닌지. 이거 파봐야죠. 일단 의심은 해봐야죠. 근데 한 가지 이제 일단 허명의 교수의 주장에 이제 가장 먼저 드는 한 가지 의문이 두 사람이 동전을 10억 번씩 던졌을 때 앞면이 나온 숫자가 똑같을 확률은 그냥 수학으로 계산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네요. 근데 이 양반은 그걸 시뮬레이션을 돌렸다 그래요. 컴퓨터 시뮬레이션을 돌렸다는 거예요.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죠. 이거는 그냥 수학적으로 간단히 나오는 거를 도대체 왜 컴퓨터 시뮬레이션을 돌렸을까? 컴퓨터 시뮬레이션이란 거는 그거보다 훨씬 복잡하고 변수가 엄청나게 예를 많은. 들어서 뭐 바람이 불고 있거나 뭐 이런 변수를 같이 넣었을 때 얘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옛날에 이제 이명박 서울시장이 뭐 서울광장을 그 서울광장 앞에 거의 로타리였거든요. 맞아요. 기억나요. 그 로타리를 없애고 서울광장을 만들 때 그럴 때 이 차량 흐름이 이제 어떻게 되고 차의 운행 속도가 얼마나 늦어지느냐 이거는 정말 수많은 변수가 들어가요. 그러니까요. 교통이 제일 그 정점이죠. 이런 문제를 계산할 때 이제 미리 예측해 보려고 할 때 시뮬레이션을 돌리는 거예요. 그런데 동전 던지는 거야 뭐 변수가 뭐가 있습니까? 그냥 수학으로 계산하면 간단하게 나오는 거란 얘기죠. 근데 이걸 시뮬레이션으로 돌렸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고. 그래서 제가 실제로 수학으로 계산해 봤어요. 이게 뭐 제가 수학자도 아니고 제가 그 학교 다닐 때 수학은 굉장히 잘했습니다. 수학은 학력고사 다 맞았어요. 아 그래요? 100점 맞았는데 근데 그래도 뭐 학교 졸업한 지 꽤 오래돼 갖고 직접 계산하는 능력은 안 돼요. 그래갖고 제가 두 사람이 동전을 각각 10억 번씩 던졌을 때 같은 수의 앞면이 나올 확률이 얼마인가 하고 AI한테 물어봤어요. 그렇죠. 우리는 AI가 있죠 이제. 그러니까 AI가 계산을 하더니 표준 편차는 22,361이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이 표준 편차로 계산하면은 두 사람의 앞면이 동일한 숫자가 나올 확률이 10억 번 던졌을 때 0.0018%예요. 그 허 교수는 1%라 그랬는데 0.0018%예요. 100배 한 차이가 많이 나는데요? 50배가 더 적죠. 그래서 이렇게 계산하면 한 5만 5천 번 정도 던졌을 때 5만 5천 번 정도 각각 10억 번씩 던졌을 때 한 번 정도 나올 확률이라는 거예요. 물론 이것도 이제 허 교수의 1%와는 엄청난 차이가 있죠. 하지만 뭐 이게 이제 장동혁 대표는 5억 5천 번이라고 했는데 그래도 5만 5천 번이면 많이 줄어든 거 아닙니까? 그럼 장동혁 대표가 틀린 걸까요? 이거는 내가 볼 때 이거는 저는 아직도 이해가 안 돼요. 허 교수가 왜 이런 실험을 했는지. 그 이준석 대표 아까 그랬잖아요. 장동혁 대표한테는 산식 그 공개하라고. 그러면 허 교수한테는 왜 그 변수에 대한 산식을 공개하는 그러니까 얘기를 안 해요? 변수의 문제가 아니라 실험의 가정 자체가 잘못됐어요. 이건 잘못된 실험을 한 거예요. 이거 통계 일반인도 범하지 않을 오류를 지금 통계학자가 범한 거예요. 그러네요. 이게 어떤 문제냐면은 이 실험이 어떤 문제가 있냐면은 허 교수의 실험은 A와 B가 두 사람이 각각 10억 번씩 던졌을 때를 같은 숫자가 나올 확률을 계산한 거란 말입니다. 근데 인천 송도 투표는 그렇지가 않아요. 어떻게 다른가요? 송도 1동의 유권자 수는 한 4만 명 정도 되고 송도 2동의 유권자 수는 한 3만 명 정도 됩니다. 근데 또 이제 사전 투표에서 그러니까 거기서 그러니까 또 사전 투표 계산해도 뭐 이게 훨씬 더 복잡해지죠. 그 사람들이 전국 어디에서 투표하는지 모르는 거죠. 근데
아니 근데 어디에 갔든 간에 예. 송도 1동 유권자, 2동 유권자로 들어가니까 그러니까요. 여기로 오는 거예요. 예. 그러면 송도 1동 유권자 수는 4만 명이고 송도 2동 유권자 수는 3만 명이에요. 예. 그러면 허 교수가 정상적인 통계학의 논리대로 실험을 한다면 그나마 비슷한 결과를 내려면은 네. 둘 다 10억 번을 던지면 안 돼요. 그렇네요. 한 사람은 한 40억 번 던지고 예. 한 사람은 한 30억 번 던지고 그렇죠. 그래서 앞면이 같은 수가 나올 확률을 계산해야지 된다는 얘기예요. 모수 자체가 다르네요. 예. 다르죠. 이건 예. 어째 숫자 같은 숫자를 지금 따지는 거니까. 그러게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게 좀 어렵게 말하면은 예. 지금 각각 10억 번씩 던지면은 정규 분포라는 게 있어요. 여러분들 뭐 네, 그렇죠. 수학 시간에 보통 모자처럼 이렇게 생긴- 산처럼 생긴 네. 그래프 봤을 겁니다. 네. 그럼 두 사람의 정규 분포가 완전히 일치해요. 동전의 앞뒷면은 그럼요. 확률이 2분의 1이고. 그렇죠. 예? 그래서 뭐 대수의 법칙 설명할 때도 같은 그렇게 10억 번을 얘기하잖아요. 던졌으니까 완전히 일치해요. 그럼 예. 제일 꼭대기 예. 여기서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한 5만 번 던졌을 때 한 번 예. 비슷하게 나오는 건데 한 사람은 4만 번 던지고 한 사람은 3만 번 던지게 되면은 정규 분포가 3만 번 던진 사람은 이쪽으로 이동해 버려요. 그러니까 그래프 자체가 이게 어긋나 버려요. 이러면은 예. 정규 분포가 어긋나게 되면은 같은 숫자가 나올 확률은 정말 기하급수적으로 떨어집니다. 이거는 수학 좀 고등학교 수학만 제대로 공부한 사람이면은 예. 알 수 있어요. 이거는 정말 수학이나 통계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만 있는 사람이면 알 수 예. 있는 내용인데 예. 명색이 통계학자고 예. 아들이 뭐 우리나라 수학의 제일 실력자다 이런 사람이 이런 내용을 간과하고 그냥 예. 동일한 10억 번씩 A와 B를 아이고 국장님 그리고 변수 얘기 나온 김에 여기 아가타 구구님께서 이거는 그리고 이제 운에 맡기는 게 아니고 동전처럼 운이 예. 아니라 이거는 내가 의지를 갖고 던진다는 그런 변수도 같이 생각해야 그렇죠. 될 것 그러니까 같아요. 그걸 이제 지지율이 이제 예. 비슷하다 뭐 이런 가정이 또 따라야겠죠. 근데 엄청 예. 복잡해져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즉 이준석이 인용한 그 허명혜 교수의 글은 계산도 잘못됐고 첫 번째 네. 그리고 기본적인 가정조차 잘못된 방식으로 계산한 엉터리 내용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되네요, 진짜. 예. 이거는 정말 그냥 수학에 어느 정도 통계학이나 수학에 어느 정도 지식만 있는 사람이 조금만 생각해봐도 알 수 있는 내용. 예. 근데 도대체 왜 이런 엉터리 실험을 해갖고 그거를 페이스북에 올렸는지 네. 저는 이해가 안 됩니다. 그래서 어쨌든 간에 그러면은 실제로 그러면은 확률이 얼마나 될까? 실제로는 예, 실제로 확률이 얼마나 될까? 시켰어요, 그것도? 그래갖고 그거를 제가 AI한테 계산을 시켜봤어요. 아, 저기 지금 그림이 있네요. 예. AI한테 계산을 시켜봤는데 한번 보시죠. 와. 자, 1위 후보가 예. 인천 송도 1동과 2동에서 1위 후보 득표수가 정확히 같을 확률이 10의 마이너스 220승. 야, 이거 뭐 어디 물리학 수업인가요? 그리고 이거 2위 득표수까지 동시에 같아야 한다면 10의 마이너스 400승이라는 거예요. 400승? 그래갖고 거기에 AI가 뭐라고 했냐면은 예. 우주가 존재하는 동안 한 번도 기대하기 어려운 수준입니다. 맞아요. 저희 로또 당첨 확률 나오잖아요. 예. 800만 분의 1 보통 저 얘기하죠. 예. 그게 10의 몇 승으로 치면 10의 마이너스 7승이에요. 7승이에요. 로또 1등 당첨 확률이 10의 마이너스 근데 7승인데 10의 마이너스 400승이 와. 10의 마이너스 400승이 된다는 거예요. 예. 이거 여러분들 AI한테 한번 물어보세요. 정규 분포를 감안해 갖고 예. 그 인천 송도에서 1동의 유권자는 4만 명, 2동의 유권자는 3만 명 예. 이렇게 잡았을 때 예. 1위와 2위의 득표수가 똑같이 나올 예. 확률이 얼마나 되는지 AI한테 예. 한번 계산시키면은 저 답이 나올 겁니다. 물론 확률의 함정이라는 건 언제나 있어요. 그러니까 예. 특히나 확률이 저렇게 된다라는 것은 0은 아니라는 얘기이기 때문에 예. 또 동시에 반대로 저게 그래서 저런 일이 벌어질 수 있다라는 증거가 되기도 하긴 자, 하죠. 그러니까 여러분 예. AI는 우주가 존재하는 동안 한 번도 기대하기 어려운 수준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예. 물론 와. 이거는 이제 송도 1동과 2동 유권자의 지지 성향을 고려하지 않은 결과예요. 그러니까 네. 지지 성향이 비슷하다고 가정하면은 네. 확률은 좀 더 높아지겠죠. 예. 가정하면은 좀 높아지겠는데 네. 그래도 역시 확률은 거의 뭐 우주급 이 음. 우주급으로 한번 일어날까 말까 네. 그런 수준이 될 거란 거예요. 여러분들 좀 시간 되시는 분들은 지지 성향이 뭐 비슷하다. 일치하지는 않아도 1동하고 2동이 근데 반대하는 사람들이 예. 그럴 수 있는 일이다라고 얘기하면은 예. 왜 그동안의 선거에서는 이런 일이 안 일어났을까요? 그렇죠. 아니 그러니까 우주적으로 한 번도 일어날 수 없는 일인데. 왜냐면요 우리가 로또랑 많이 비유하잖아요. 예. 여러분 한번 제 얘기 좀 한번 들어봐 주세요. 예. 로또랑 비유를 하는데 로또 확률이 얼마나 낮은데 그 조작이지 하면서도 매주
당첨자들이 복수의 당첨자들이 나와요. 예.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받아들인단 말이에요. 예. 그런데 이거는 이번에 그게 있을 수 있는 일이라면 예전 선거에서도 이런 일이 발생을 했어야죠. 그렇죠. 그러니까 근데 이번에 이거는 이렇게 대량으로 갑자기 없었던 일이 발생했다는 건 이상하긴 아니, 하잖아요. 우주가 존재하는 동안 한 번도 기대하기 어려운 수준이라는데. 야, 그 얘기하니까 정말 다른 예? 표현이 아예 그냥 의미가 없어지네요. 예. 근데 문제는 이런 네. 엄청난 확률의 쌍둥이 득표가 네. 인천 송도 이외에도 광주 전남 지역구에서 10곳 5쌍이 나왔다. 근데 그 참 이해가 안 되는 게 국장님, 예. 만약에 누군가의 고의나 누군가의 의도가 있어서 이런 일이 벌어졌다라고 그냥 가정을 해본다면요. 예. 그럼 왜 굳이 전남에서 일어났겠어요? 거긴 투표 성향이 확실한데. 아니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예. 만약에 의심을 해본다면은 예. 다른 지역구 애들은 이제 지시가 내려왔어요. 예. 뭐 몇 대 몇 정도로 해라. 예, 이건 가정을 해보는 가정을 거니까 하는 건데 우리끼리. 몇 대 몇 예. 정도로 해라. 그러면 이제 다른 지역구에 있는 그 조작하는 애들은 네. 그래도 야 이게 똑같으면 안 되니까 좀 다르게 하자 해갖고 득표를 넣었을 거고. 예. 예. 근데 이 인천하고 이제 광주 전남에 이걸 담당하는 애는 약간 돌대가리인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정확히 계산해갖고 그냥 그 숫자를 다 때려 넣은 거죠. 그 말씀하신 분이 있었어요. 아까 예, 어디였더라? 예. 이것들이 최소한의 성의도 없네, 막 이런 얘기. 예, 최소한의 성의도 없는 거예요. 아, 그래서. 예, 예. 아. 근데 여러분들 여기서 그친 게 아니에요. 아이, 담당자 혼나겠네. 제가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릴게요. 네. 그 1위 후보가 이제 그 앞에 그림 다시 보여주세요. 네, 어떤 그림? 그 저 득표수 그림. 득표수, 표로 돼 있는 거. 예, 예. 이거 보세요. 야, 다시 봐도 신기하네. 자, 1위 후보가 송도 1, 2동에서 같은 그 다음 그림 참 맞아요. 다음 그림. 거기 보면은 제일 꼭대기에 1위 후보 득표수가 정확히 같을 확률만 해도 10의 마이너스 220승이에요. 그러니까 국민의힘 후보가 그 투표수가 똑같지 않아도 돼요. 이거는. 네, 안 와도 돼요. 1등 1위 투표수만 후보만. 예, 1위 이동과 후보- 저동이 같으면 돼요. 네, 1위 후보만 같을 확률이 예. 이제 저것도 우주급이에요. 그렇네요. 네? 이미 사실은 예, 예. 우주에서 일어날 그 힘든 일인데 오늘 재밌다. 이렇게 계산이 나오는데 근데 이 일이 인천에서 어떻게 일어났냐면은 예. 다음 링크 보여주세요 기사. 기사 링크 예. 아시아타임 이 기사인가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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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박찬대 사전 투표만 일치한 곳도 6곳. 오. 이게 무슨 얘기냐면 다음 그림 보여주세요. 이 기사 내용을 제가 표로 정리를 했어요. 예, 요거. 박찬대. 자, 박찬대 득표수가 예. 아까 송도 빼고도 인천 계양 효성 1동과 인천 계양 3동에서 2,919표 동일하게 나오고 인천 남동 만수 2동하고 부평 4동에서 2,630표 동일하게 나오고 인천 부평 정천 1동하고 오류 왕길동에서 2,275표 동일하게 나오고. 그 2위인 유정복 후보를 이거는 달라요. 빼니까 또 더 생긴 그러니까 거네요, 이게. 박찬대 예. 득표수만 보면은 더 있었구나. 인천에서도 무려 4곳, 예. 송도까지 합하면 무려 4곳에서 박찬대 득표수가 똑같이 야, 이거 4쌍이. 그러니까 송도만 알고 있었는데 예. 유정복이라는 변수를 빼니까 이게 더 올라가네요, 이게. 그렇죠. 근데 이게 1등이 득표수가 같은 확률도 아까 뭐라 그랬습니까? 10의 마이너스 220. 예. 이게 1이란 얘기예요. 이미 저 자, 세상인데. 여러분 보세요. 그러니까 인천에서는 저기에다 송도까지 합하면은 예. 총 8개 지역구 8개 지역구에서 4쌍의 우주적 기적이 발생합니다. 거기다가 광주 전남을 또 합하면은 광주 전남에서는 총 10곳 5쌍의 우주적 기적이 발생한 겁니다. 이게 제 대한민국 선관위는 정말 기적을 창조하는 창조하는 그런 신 같은 존재 같아요. 아니 자꾸 성의 없어서 이 일이 발생했다고 그 가정이 너무 웃긴 거예요. 이게 자꾸. 그러니까 이게 이제 가정이지만 만약에 이게 부정 투표라면 어떻게 했겠습니까? 이 사방팔방에서 그 사전 투표 뭐 인천 송도 1동 사전 투표 용지가 날아오잖아요. 예? 그러면은 거기서 1위하고 2위 투표는 다 다루 빼는 거예요. 나머지 투표는 다 집어넣고. 그러네. 다 뺀 다음에 1위하고 2위 득표는 자기들이 미리 준비한 득표용지를 집어넣는 거예요. 근데 이게 이제 이 담당자가 빡통이라서 송도 1동하고 2동하고 같은 숫자를 그냥 집어넣어버린 거예요.
이렇게 가정 이게 만약에 부정선거라면 근데 이렇게 되면 그건 가능성이 있는 얘기네요. 예. 그러니까 이제 이게 정말 말이 안 되는 일이 그쪽 가능성이 오히려 마이너스 220 승보다 높을 것 같은데요. 아니 뭐 이거는 우주 이래로 있는 일이잖아요. 인간이 부패한 케이스는 상당히 높은 확률입니다. 높은 확률이죠. 그것도 이제 그러면 제가 말씀드릴게요. 사전 투표가 왜 이런 일이 가능한지를 제가 조금 이따 말씀드릴게요. 그래요. 그 메커니즘도 같이 얘기를 해볼 필요가 있어요. 그거는. 그러니까 그것도 그 이상한 일이 이렇게 벌어졌는데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인천에서 총 4곳 아니 총 8곳. 네. 인천에서 총 8곳, 그다음에 광주 전남에서 총 10곳. 10곳이에요? 와. 이렇게 인천하고 광주에서만 이상한 일이 벌어진 거예요. 다른 지역구에서는 이런 일이 하나도 안 그러니까요. 벌어졌는데. 그러면은 이게 뇌가 이 안드로메다로 출장 가지 않은 이상 이거 뭔가 이상하다라고 생각하는 게 맞아요. 그럼 여기서 의혹을 제기하는 건 지극히 당연한 거예요. 근데 이준석이가 왜 발끈하고 나서는 거예요? 그리고 뭐 본인이 뭐 부정선거 관련해서 토론회도 했는데 토론회 결과 좀 그런 얘기 많이 들었어요. 원래는 이준석이 진짜 토론회에 나오면은 그러니까 반대파가 완전 주저앉을 줄 알았대요. 근데 이준석도 사실 딱히 같은 말만 다 되풀이했거든요. 시원하게.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이준석 같은 케이스가 딱 확증 편향이에요. 확증 편향. 지가 보고 싶은 것만 보는 거예요. 이거는 누가 봐도 이상한 현상이에요. 근데 이런 이상한 현상에서조차 눈을 돌리게 만드는. 이 그 확증 편향에 빠져 있죠. 이 정치라는 곳이 그런 것 같아요. 지는 뭐 지가 똑똑하다고 이야기를 뭐 엄청 생각하는 것 같은데 지금 이런 행동은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쨌든간에 제가 예전부터 이 부정선거와 관련해서 말씀드린 내용이 있어요. 계속 말씀드렸냐면은. 본선거에서는 부정이 저질러질 확률이 거의 없어요. 힘들다. 여러분들 전자개표 문제 뭐 이런 거 계속 얘기하는데 그것도 부정이 저질러질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은 전자개표 한 거를 각 당의 참관인들이 참석한 가운데 수개표를 다 해요. 아니 근데 전자개표는 사전선거도 전자개표 안 해요? 아니 그러니까 사전선거 그러니까 제 사전선거 얘기는 좀 이따 해드릴게요. 그러니까 이게 본투표나 개표 과정에서는 부정이 존재할 가능성이 별로 없어요. 그렇죠. 본투표가 그렇다는 거죠. 본투표하고 그다음에 개표 과정. 개표 과정에서는 이게 이제 전자개표도 뭐 예전에 뭐 이게 USB 하나 꼽아갖고 이렇게 하면은 이제 노트북에 할 수 있다라고 하는데 그 제가 국민의힘 국회의원이나 이런 분들한테 물어보면은 아니 그거를 전자개표한 걸 그대로 쓰는 게 아니라 그 수치를 전자개표에서 나온 표를 다 모아갖고 그거를 또 수개표하죠. 이 각 당의 참관인들이 다 모여갖고 다 그걸 일일이 까보는데 그게 어떻게 부정이 있을 수 있냐 이렇게 얘기해요. 그거 맞아요. 그러니까 전자개표도 문제가 없어요. 그러니까 처음에 왜 노트북을 껐다 켰는데 뭐 시스템 화면이 바뀌더라 이것 때문에 좀 그런 얘기 나왔었잖아요. 그런 얘기들이 있는데 그거는 그러니까 아직까지 어차피 그거는 다 수개표로 까봅니다. 그 예전부터 그랬어요. 현실적이지 않더라고요. 예전부터 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설사 전자개표에 문제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거는 다 잡아낼 수가 있어요. 그리고 본선거도 마찬가지예요. 그 각 당의 참관인들과 그다음에 수많은 공무원들 이런 사람들이 다 투표하는 과정을 지켜보고 그 투표함이 거기에 딱 있으면 그거 철저하게 감시되고 그러니까 본선거도 제가 볼 때는 가능성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제가 예전부터 계속 얘기하는 게 이 부정투표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본투표나 전자개표를 자꾸 얘기하는데 그거는 아니다. 그 얘기는 하면 안 된다. 그거는 오히려 그런 행동은 부정선거를 주장하는 사람들 스스로 신뢰성을 떨어뜨리는 행동이다. 이런 말씀을 드려왔어요. 그래서 내가 볼 때 부정선거가 일어난다면은 그거는 사전투표에서 일어난다. 제가 이 말씀을 꽤 많이 드렸어요. 하긴 트럼프 대통령도 맨 처음 시작한 게 그 우편투표 그거였으니까요. 그러니까 이 사전투표란 건 뭐냐. 사방팔방에서 투표한 투표용지가 그 알 수 없는 경로, 엄청나게 많은 알 수 없는 경로를 통해서 개표소까지 이동을 해요. 그런데 그동안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를 알 수가 없어요. 이거는 참관인도 감시할 수가 없고. 그러니까 이 사전 투표가 각지에서 투표가 일어나고 이게 이 개표소까지 오는 과정을 아무도 알지 못해요. 그동안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하나하나 따져서 알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리고 이게 보면은 그 이번에 왜 투표용지 부족 사태로 이제 밝혀진 선관의 진실이 나오는데 현실을 보면은
이 사전 투표용지 이동하는 거를 관리할 인원 자체가 없어요. 선관위는. 네. 선관위 애들 지금 보면은 선관위가 뭐 하는 동네입니까? 선거 관리하는 곳이죠. 관리하는 곳이에요. 그래갖고 선거 때만 일이 있는데요. 그렇죠, 사실. 예. 예? 물론 뭐 준비하는 거 자기들이 있다 주장은 하지만, 근데 선거가 없을 때는 일이 거의 없어요. 어느 공무원에 비교해봐요. 다른 공무원 더 고생하지. 선거가 없을 때 거의 일이 없는데. 예. 이 선관위 직원들이 선거가 있는 해에만 무더기로 휴직계를 낸답니다. 구시장님, 저 관련된 얘기 할 거 있는데 하나 해도 돼요? 예. 좀 전에 왜 이 여러 군데에서 온다 했고 선관위 직원들이 무더기로 휴직한다 했잖아요. 여기에서 좀 얘기하고 싶은 게 있는데 인도네시아 알죠? 인도네시아가 한 10,000개가 넘는 섬이래요. 여기서 선거한다 생각해 보세요. 장난 아닐 거 아니에요. 사방팔방에서 공무원들이 갔는데 또 섬만 많은 게 아니라 거기 또 낙후돼 있어가지고 산 넘고 물 건너고 과로가 너무 심해가지고 막 몇백 명만 과로사로 사망하고 그런데요. 가장 최근 선거도 막 50명이 넘게 죽었다든가. 그쪽은 그렇게 열심히 그의 각지에서 오는 투표를 관리하기 위해서 직원들이 과로사를 하는데 우리는 단체 휴직? 와, 참 게다가 이 국토 별로 넓지도 않은데 그거 오는 그 과정에서 별일이 다 일어나고.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이렇게 진짜 와, 이거 열이 받을 수밖에 없어요. 단체 휴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선관위가 사전 투표를 관리할 능력도 없고 인원도 없는 거예요. 의지는 있나 몰라. 이거는 의지도 없죠. 그러니까 스스로도 선관위 직원들 요새 글 올리는 거 보면은 감당이 안 돼 갖고 그거는 방치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사전 투표 용지 이동 과정은 완전히 방치되는 거예요. 투표하는 것만 뭐 창관인 들어가서 보지. 투표 끝나서 이게 이제 각 동별로 배분돼가 각 지역 그 선거구별로 배분돼 갖고 이게 거기까지 가는 과정은 이거는 선관위 인원이 그게 지금 경우의 수만도 얼마입니까? 아니 그것도 그 투표용지 하나가 특정 투표용지 하나가 특정 개표소까지 이동할 수 있는 이것도 수학적으로 계산해 보면은 거의 수백만 분의 1 뭐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이거를 어떻게 추적하냐는 얘기예요. 아니 현금이면 그렇게 이송했겠냐고요. 국민들 투표 한 장이 뭐 3천만 원 넘는다며 가치가 뭐 좌파진영에서 그렇게 떠들더만.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이 일반 공무원들의 협조를 얻어서 치러질 수밖에 없는데 그 일반 공무원들의 협조도 뭐냐면은 그 투표하는 거. 개표하는 거지 이동에 대해서는 이게 빈틈이 생길 수밖에 없는 거죠. 그 이동은 누구한테 맡기는 거예요? 그 김세희 대표도 한번 잡아냈잖아요. 이거 왜 이렇게 가져가냐 이러면서. 그러니까 이게 그 이동 과정 이거 저는 정말 까봐야 됩니다. 그래서 그럼 결과는 뭐냐? 이 관리되지 않는 선거는 부정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전 우주에서 한번 일어날까 말까한 기적이 인천과 전남, 광주 18개 지역에서 동시에 일어난 것도 바로 이렇게 관리되지 않은 사전 선거는 관리될 수가 없는 투표이기 때문에 그게 발생하는 거란 얘기죠. 제가 볼 땐 그래요. 그래서 제가 예전부터 이 부정선거 이야기할 때는 사전 투표에 집중해서 이야기해야 된다. 제가 이 말씀을 여러 차례 드렸어요. 여러 차례 드렸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뭐 이 개표하는 과정에 형상 기억 투표용지나 배추입 투표용지가 나왔어요. 이게 본 투표에서 나왔을까요? 본 투표하면서는 이게 나올 수가 없어요. 묶음이나 이런 것들도 사전 투표에서 나온 거였잖아요. 사전 투표하면서 나오는 거예요. 각각의 봉투에 담겨서 투표됐는데 이게 왜 다시 같이 붙어 있고 뭐 이러냐 뭐 이런 얘기 나왔어요. 사전 투표하면서 이게 나오는 거예요. 맞네요. 아니 매드덕님께서 말씀하시네요. 이게 지금 선관위가 지금 피나는 노력으로 그 직무 수행을 하고 있어요. 회피, 공무 회피. 야 맞네요 진짜. 근데 이제 안타까운 건 지금 현재 보면은 이 선관위에 대한 수사가 투표용지 부족에 한정돼서 진행될 것 같다는 얘기죠. 지금은. 아 그래요? 지금 그렇게만 그것만 가지고 지금 수사 들어갔잖아요. 아니 하는 김에 총체적으로 다 해야지. 지금 뭐 특검으로 범위 넓히려고. 총체적으로 하겠어요? 안 하겠죠. 검찰이나 경찰이 그거를 경찰이 그걸 하겠어요? 그래서 지금 보니까 피고발인으로 뭐 노태아 그다음 허철은 이 사람도 고발됐다 하는데 그게 다 그 좁은 범위네요. 제가 볼 때는 지금 어떻게 하면 면죄부 줄 수 있을까 그거 고민하고 있을 것 같은데 경찰은. 야 게다가 그 고발해도 판결을 또 판사 사법부로 넘어가는데 이게 다 식구들 한통속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래서 저는 이게 이번에는 좀 제대로 사전투표의 문제점도 좀 거론하고 이거를 여론화하는 과정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거의 국민적인 힘으로 특검을 뽑아내든지 뭐 이렇게 해갖고
이게 필요하다고 봅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국민의힘 국회의원들도 믿을 문제가 아니에요. 국회의원들 믿으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은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은 이미 배지를 단 사람들이에요. 네. 근데 만약에 이게 부정선거가 밝혀지게 되면은 어떻게 됩니까? 국회 해산될 가능성이 높고. 그렇죠. 그렇게 되면은 자기 배지 다시 떼야 돼요. 네. 그리고 선거를 다시 치러야 한다는 얘기예요. 아무리 국민의힘 국회의원이라도 물론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대부분은 이거 별로 안 좋아할 거란 얘기죠. 예? 그러니까 국민의힘 국회의원들도 이 부정선거 밝히는 거 별로 좋아하지가 않아요. 예? 그렇지 않습니까? 이미 배치 단 사람들인데 네. 부정선거든 뭐든 간에. 예. 그렇단 얘기예요. 그리고 제가 노파심에서 좀 한 말씀 더 드리면은 네. 이 부정선거 얘기만 나오면 이제 다른 건 다 필요 없어. 오로지 부정선거 하나만 밀고 나가야 돼. 네. 이렇게 주장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예. 그분들은 좀 약간 그 자세를 좀 바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어떻게 바꿨으면 이게 좋을까요? 뭐냐면은 예. 그러한 행위로 인해 갖고 네. 부정선거 진상규명 자체가 중도는 물론이고 우파 진영 사람들에게도 외면을 당하는 거예요. 예. 예? 예. 누가 무슨 말만 하면은 야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 뭐 그거 그런 걸로 민주당 비판해서 뭔 의미가 있어. 부정선거 그리고 누가 뭐 다르냐면 저 새끼는 왜 부정선거 얘기 안 해. 사실 그러면서 저도 비판하고. 댓글로 욕을 많이 예? 먹어봤어요. 예, 이게 그걸로. 이런 분들은 이거는 제가 보기에 민주당하고 선관위 편드는 사람들이에요. 결과적으로 예, 그런 그렇죠. 거죠. 그러면은 결과적으로. 예. 그런 사람들이 많을수록 아 부정선거 주장하는 사람들 이상한 사람들이구나. 예? 나 쟤들하고 어울리기 싫어. 네. 그러면서 점점 다 멀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쫓아내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랄까 이게 좀 좀 뭐랄까 편을 좀 늘렸으면 좋겠어요. 예, 저도 이번에 예. 청년들이 다들 이렇게 같이 모이고 그렇죠. 그러니까 많이 이건- 오게 됐는데. 예, 그러니까 예. 이거는 그러니까 그런 행위들은 오히려 이 부정선거에 대한 진실규명을 막고 방해하는 행위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네. 상대방 의견도 존중하고 네. 듣고 본인의 의견도 피력하면서 네. 이렇게 설득시켜 나가는 그런 자세가 필요한. 부정선거는 사실 규명의 대상이지 그게 신앙은 아니에요. 근데 그걸 거의 신앙처럼 받드는 분들이 있어요. 이게 왜 이런 그 우파 진영에서 그런 풍조가 생겼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이 진실을 예. 밝히는 것 자체를 방해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지금 민주당도 특검을 안 하려고 하고 이런 식으로 예, 예. 그런 것만 빼고는 다 좀 통합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죠. 그리고 제가 일단은, 전에도 예. 말씀을 드렸듯이 예. 좌파 애들 보세요. 잘하잖아요. 네. 걔들은 4대강 까는 놈들은 4대강만 까요. 아 맞아요. 예? 전담 배치를 하더라고요. 예, 네. 그리고 뭐 까는 놈들은 윤석열 예. 대통령 까는 놈들은 윤석열 대통령 까고 그러다가 이제 중요한 문제에서 하나를 뭉쳐갖고 같은 목소리를 내요. 네. 근데 지금 우파 진영은 뭐냐면 부정선거 까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은 저건 다 사이비 양아치야. 저것들은 저쪽 편이야. 이런 식으로 하고 화합하려고 그러지 않아요. 이런 행위들이 결국 우파 분열을 만들고 네. 그다음에 진짜 부정선거를 밝혀내는 어떤 그 진실을 규명하는 데도 방해가 된다는 얘기죠. 그 지금 이 국민적 관심사가 높아졌으니까 예. 이게 기회를 또 그런 식으로 날리지 않기를 그렇게 바라는 거죠. 날리면 안 됩니다. 예. 이번에 대학생들 들고 일어났잖아요. 예. 그리고 각 대학 총학생회도 나섰죠. 예. 그래갖고 좀 우파 일각에서 좀 이 부분에 대해서 예전 같은 접근 방법이 아니라 예. 좀 다 같이 아니 그 윤석열 대통령 그 탄핵 개헌 사태 때 뭐 예. 이럴 때만 해도 내 주변에도 야 이거 뭐 부정선거 정말 있는 거 아니야? 예. 그래갖고 부정선거 주장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맞아요. 예.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 사람들이 부정선거하면 아예 난 이러는 이유가 내부에서 배척당해요. 내부에서 외척당하는 맞아요, 거예요. 맞아요. 예, 진짜 맞아요. 예, 그러니까 이게 예. 선명성 경쟁이라고. 그러니까요. 아, 예? 딱 그거예요. 예, 내가 내 선명성을 부각시키기 위해서 예. 같은 생각을 가진 다른 사람들을 까내리고 비난하고 쫓아내는 거예요. 맞습니다. 예. 예? 그렇죠. 이런 행위들은 정말 있어서는 안 됩니다. 이거는 민주당 예. 편드는 거고 선관위 편드는 행위입니다. 그러니까 맞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좀 그 한번 생각을 해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아니 보니까 이 마요님께서 묻으려고 하니까 그러지 검증하면 음모론 따위는 없다. 예, 바꿔 얘기하면요, 저들이 저렇게 뭉개는 것 자체가 이 우파 진영 내에서 사람들끼리 계속 갈라지고 싸우게 만들려는 것도 있어요. 이게 그래서 더더욱 진실을 말하면 음모론으로 프레임을 씌운다. 바람님께서 그 말씀 다 맞죠. 예, 정말. 근데 그 프레임에 도움을 예. 주는 행위는 자제하자는 얘기죠. 우리가 그러니까요. 계속해서 이런 부분들을 합리적으로 예. 본인의 주장을 하면 돼요. 네, 맞습니다. 예, 본인의 주장을 해서 예. 이건 이러이러갖고 이거 선거에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예. 이런 부분들을 계속 얘기하면 되는 거지. 예. 왜 이거 얘기하는지. 그리고 지금은 특검을 하냐 마냐를 앞두고 있는 상황이니까 서로 의견이 다르더라도 아 그래? 오케이 너 그렇게 생각해. 그럼 나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을 테니까 우리가 특검의 진행 상황으로 가서 거기서 한번 살펴보자. 그러니까 물론 밝혀보자 이렇게. 이준석 같은 애들은 예. 애들이라고 죄송합니다. 이준석 같은 사람들은 예. 좀 아니
제가 아까도 얘기했죠. 확증 평양에다가 네. 정말 이 자기가 그 이준석은 그러면 부정선거 반대 신앙에 지금 빠져 있는 것 같아요. 아, 그러니까요. 그 확증 편향이 있죠. 예, 거의 그런 상황인 것 뭐 같은데. 덮어놓고 다 아니라고 하니까. 예, 이제 그런 부분들은 그렇지만 우리가 네. 합리적으로 지금 이상하지 않습니까? 저는 항상 말씀드리지만 본 투표하고 사전 투표는 비슷한 표차가 나와야 돼요. 확률상 표차가 아니라 비슷한 퍼센트로 예. 득표수가 나와야 돼요. 그런가요? 예. 예, 이거는 통계학자들이 다 제가 저 통계학 전공하는 교수들한테 얘기하면은 예. 본투표하고 사전 투표가 다를 이유가 없다. 아, 본투표의 그 후보 득표 성향과 사전투표 예, 그렇죠. 두 개가요? 예. 근데 이게 같았던 게 딱 한 번 있습니다. 첫 번째 선거. 사전 투표 첫 번째 시행했을 땐 정확하게 일치했어요. 아, 사전투표 때 이기던 사람이 본투표에서도 이겼다. 사전 투표에서 A라는 후보가 한 20% 득표했다면 예. 본 투표에서도 한 20% 득표하고. 근데 지금은 완전히 다르네요. 근데 이게 이제 그 다음 투표부터 점점점 벌어지더니 지금 엄청나게 지금 차이가 나요. 우리가 그냥 상식으로 알고 있잖아요. 사전투표는 민주당, 본투표는 국민의힘 예, 이런 근데 식으로. 그거를 제가 통계학자한테 한번 물어봤어요. 통계학 교수한테 한번 물어봤더니 예. 그게 확률적으로는 거의 불가능한 일이에요. 뭐 예를 들어 뭐 그런 얘기는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보수 진영 내에서 사전 투표가 의심되니까 하지 말자라는 운동도 있었고 하지 예, 말아야 그런 돼요. 게 네. 그런 게 변수를 끼쳤으니까 사전 투표, 본 투표 결과가 다를 수는 있다고 예. 또 봅니다. 예. 이게 투표용지 이동은 최소화해야 됩니다. 네. 이 기표된 투표용지는 아, 저는 아예 없어야 된다고 예? 봐요. 그러니까 정말 뭐 이렇게 예전에 보면은 해외에 사는 예. 해외에 있는 뭐 이런 우편으로 송달하는 예. 예? 그런 거는 어쩔 수 없겠지만 최소화해야 되지. 이거 대대적으로 이렇게 사전 투표 같은 이거는 정말 네. 말이 안 된다고 봐요. 국장님이 지난번 부산에서 만나셨다는 분이 아 그렇죠. 아키코님이시군요. 아키코님. 우리 문 PD님 팬이시더라고요. 요전에 해운대에서 아키코님께서 요전에 해운대에서 아유 반갑습니다. 예. 문 제가 PD 대표님 오셨나? 모시고 예. 그 저기 부산 가고 이렇게 그 말씀하시는 거 듣고 있는데 예. 어느 분이 이렇게 그 말을 박 부장님께 걸더라고요. 여쭤보니까 문 PD님 안 오셨냐고. 맞아요. 저희 그 직전에 이게 그 출장 스케줄이 변동돼 가지고요. 예. 예, 제가 부산에 안 가게 되는데 다음에 부산 갈 때 말씀드리겠습니다. 아, 아키코님 고맙습니다. 예, 아유 감사합니다. 네. 예.